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립서울현충원 결의 얼마당에서는 제복 한복 패션쇼 자락을 펴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패션쇼는 6월 한 달간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어메이징 세미트리의 마지막 행사로 무예 시범과 제복쇼, 가야금 공연과 한복 패션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곳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과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인 보훈보금자리 의정부의 입주식이 지난 7월 4일 개최됐습니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은 무주택 보훈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고령인 경우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 제4의 특화주택이 전국 곳곳에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3일 전경련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경제계와 함께하는 인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복지 증진과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주거 개선과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했던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 훈자, 제1학도 의용군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8,000여 명의 참전 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를 운영하고 둘째,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며 셋째,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넷째, 그간 소외돼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과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다섯째,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 면밀한 공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 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 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입니다. 유엔 참전국 국제교육과정 중간보고회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교육과정은 6.25 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수업과 초청 행사 등 상호 교육, 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교육과정에 참가한 22개 학교 교사와 관계자 40여 명과 내한 중인 UN 참전국 역사 사회교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전 70주년 사업의 추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N 참전의 날을 맞아 입국하는 참전국 대표와 참전 용사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과 미디어 월 등을 활용해 감사 메시지와 영상을 송출하고 정전 70주년 엠블럼을 활용해 포토스팟을 설치해 방문단을 환영하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는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의 3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조국 수호와 한미 동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많은 분들이 기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6.25 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보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공식 행사에 6.25 참전 유공자와 대한민국 해군 장병 제복 근무자, 주한 미해군 사령부 장병이 대형 태극기 기수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홍보하고 제복의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 혜택이 제한됐던 보훈 보상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도 수송시설과 고궁 이용, 양로, 양육 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 보상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훈 보상 대상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 지원 및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민영주택 우선 공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보훈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의 영웅들 특례 기부금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부영그룹의 기부금 기탁은 국가보훈부가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6.25 참전 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이중근 창업주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의 도서 53,300권과 현금 3억 원입니다. 기탁식에 이어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영그룹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국가보훈부의 가득 찬 보훈밥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가득 찬 보훈밥상 프로젝트는 혼자 사는 취약계층 6.25 참전 유공자 가정에 균형 잡힌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지방보훈청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가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 정보가 영구 보존됩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지난 4월 유해 봉안 당시 파묘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확보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해 어렵게 정보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의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유족을 찾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건강한 여름나기 감사의 제철과일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여름철 체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이 제철과일을 후원하기로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습니다. 후원하는 제철과일은 총 3억 6천만 원, 12,000명의 지원 규모로 8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후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문판 실감형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로 연중 운영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4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 참전 용사와 가족 등 200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재방한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됐으며 판문점 방문과 참전국 감사만찬 참석,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과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과 참전국, 더 나아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인류애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국제보훈사업에 더욱 힘써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롯데월드타워와 공동으로 타워 외벽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체 외벽에는 LED를 활용해 대형 태극기와 정전 70주년 슬로건, 브랜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등의 이미지가 표출됐으며 이를 통해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19일 호우 피해 복구작전 수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예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안장 당일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 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기관에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당초 고 최수근 상병의 유족은 자택과 가까운 임실호국원을 안장지로 고려했지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조문 당시 최 상병 부친이 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면서 유족과 협의를 통해 묘역 안장이 가능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최종 확정하게 됐습니다. 조기 개양은 제복 근무자로는 2번째, 순직 군인으로는 1번째 사례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했습니다. 방한 참전국 대표단은 총 14개국이며
나머지 8개국은 주한대사가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해 판문점 방문과 국제보훈장관회의,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 등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자인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가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에 초청돼 방한했습니다.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는 15세에 영국군에 입대해 19세 때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3.27 고지 전투 등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70여 년 전 전장에서 부르던 아리랑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는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과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지난 7월 26일 시그니엘 부산호텔에서는 국제보훈장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공동연대를 의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본행사에 앞서 프랑스 보훈부와 국제보훈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 박동하 하사 자녀에게 충무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1951년 제작돼 참전 유엔 참전 용사들의 인기 기념품이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돼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지만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리뉴얼 버전으로 제작된 2023년 아리랑 스카프는 기존 원안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2023년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과 22개국 참전 국가 국기를 모두 담아 그 의미를 더했으며 부산에 모인 22개국 참전 대표에게 위대한 연대의 상징으로 선물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방한한 정부 대표단 장 차관과 참전국 보훈장관 간 양자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양자회담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호주, 프랑스, 룩셈부르크, 튀르키예 등과 동맹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물론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해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시그니엘 부산호텔에서는 재방한한 유엔 참전 용사와 가족,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 행사는 유엔 참전 용사와 정부 대표가 함께 입장하는 히어로스 마치를 시작으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환영사와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 착화식과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제복의 영웅들 기부금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BNK 금융그룹의 빈대인 회장이 참석하고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이 현금 1억 원을 기탁했으며 기부금은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지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BNK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호국 보훈의 달에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유엔군 참전국 정부 대표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유엔군 소속으로 쌓은 국군 장병 유해 36기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전몰 장병 유해 2,320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 스미스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구 수영 비행장으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70년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행사에는 뉴질랜드 총독 등 25개국 170여 명의 참전 대표단과 유엔 참전 용사와 후손, 6.25 참전 유공자와 정부 주요 인사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에서는 6.25 전쟁 영웅 특별 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6.25 전쟁 당시 찍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흑백 사진을 인공지능 복원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도의 컬러 사진으로 복원해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자문단 영 히어로즈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 세대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를 느끼고 공감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9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나이트레이스인 부산 어메이징 70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전 신청한 2만여 명의 청년들이 6.25 전쟁 정정 70주년 공식 브랜드인 어메이징 70이 새겨진 기념 티셔츠를 입고 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광안대교를 달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올해 위대한 헌신을 이룬 놀라운 70년을 공식 브랜드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 관련 행사를 계기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열창했던 콜린 태커리 영국군 참전용사가 대한민국 명예보훈장관이 됐습니다. 명예보훈장관은 국가보훈부가 유엔 참전국의 명망 높은 인사들을 위촉해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당시 주지사가 1호 명예보훈 장관에 위촉된 바 있습니다. 광복 78년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배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독립을 주제로 한 1937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참여자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자가 돼 단계별 임무를 해결하면서 조력자를 만나 형무소를 탈출하는 이야기 구성으로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직접 확인해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장 체험형 보훈 콘텐츠는 4.19 민주묘지와 전쟁기념관 편도 공개돼 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을 부인인 최엘레나 여사와 함께 합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 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이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되면서 키르기즈스탄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최 지사의 부인 최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모셔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합장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현충원 현충관에 국민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14일 부부 합장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LG U+와 함께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작품을 디지털 전시관을 통해 감상을 하고 감사 메시지를 남기면 1인당 815원의 적립금이 발생해 기부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적립금은 LG U+에서 전액 마련해 최재형 지사의 아내인 최엘레나 여사의 국내 유해 봉환 등 관련 사업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2023 UN 참전국 현지 교류 캠프가 캐나다에서 5박 7일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6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등이 함께했으며 현지 교사들과 6.25 전쟁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과 수업 시연 등 교류에 나섰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던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의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3년 8호로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